자녀에게 숨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아실 겁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라는 걸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귀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몸이 부서져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건 직장 상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 자리라는 게 하늘이 내려준 거라서 그만하고 싶다고 사표를 내 마음대로 낼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현명한 부모가 숨겨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지혜는 수많은 가정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그 변화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웃음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은 무쇠입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쇠였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50이 넘으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죠? 비가 올 것 같으면 무릎이 먼저 알려주고 날이 추우면 손가락 관절이 먼저 시큰거립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어디가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1년 중 절반은 아픈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화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예전처럼 재빨리 움직여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만 쉬어도 멀쩡해졌던 내 몸, 이제는 사흘을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루를 보내도 예전보다 훨씬 더 피로하고 훨씬 더디게 회복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사시는 67세 이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손자들 봐주고 집에 돌아오는데 허리가 욱신거리더라고요. 병원에 갈까 하다 말았죠. 애들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싶었는데 에이, 또 걱정할 텐데 뭐하러. 참자, 그냥 참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내 몸이 아프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망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정자 씨처럼요. 아픈 걸 숨기고 사는 부모님들 정말 많습니다. 자식이 병원비 걱정할까봐, 전화 받자마자 피곤한 기색 보일까봐 아예 말문을 닫아버린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 말이 줄고 마음도 멀어집니다. 누군가는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아픈데 말도 못해요? 가족인데 그런 말도 못하나요? 당연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될 때입니다. 사람의 뇌는 같은 부정적인 자극이 반복되면 피로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특히 자식 입장에선 처음엔 안쓰럽고 걱정되다가 그 다음엔 죄책감, 나중엔 무력감으로 이어지죠. 결국엔 피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정서적 방어라고 부릅니다.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대화를 피하는 건 누구나 가진 본능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다는 말 대신요. 병원 다녀왔어. 이제는 약이 좀 듣는 것 같아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호를 줍니다. 자식은 압니다. 그 말 안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는지를요. 또한 말 끝에 여지를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괜찮아로 끝내지 말고요. 괜찮아. 그런데 요즘은 좀 지치긴 하더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모가 약해졌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열 수 있는 틈을 남겨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프다는 말 한마디로 자식의 마음까지 짓누르지 않으려는 배려.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매번 말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만 말하면 어떨까요? 한 번쯤은 참을 만한 아픔도, 한 번쯤은 건너뛸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둔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크게 다가갈 수 있어요. 사랑은 소리보다 눈빛에, 말보다 여백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실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한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하던 중 갑작스러운 심한 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산모는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다했습니다. 수혈도 하고 응급수술도 했지만 산모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료진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건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을 경험하지 못한 작은 생명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아기는 다른 가족들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 누구도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기를 엄마에게 안겨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의식이 없더라도. 처음엔 무모한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그 산모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의료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열흘 된 아기가 엄마의 가슴에 조심스럽게 안겨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된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심장 박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뇌파에도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그 자리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아기를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매번 산모의 상태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때로는 눈꺼풀이 살짝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중환자실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기쁨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왜 깨어났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내가 아무 말 못해도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존재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돈은 괜찮구나. 걱정하지 마. 지금도 쓸 만큼은 있어. 너는 네 일만 열심히 하렴. 68세 김영순 씨는 자식에게 늘 이 말을 먼저 건넵니다. 생활비는 빠듯하고 병원비도 걱정되지만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자식이 먼저 움찔할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자식과의 거리감이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주부들은요, 쇼핑 체조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이냐고요? 물건을 집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제자리에 다시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이죠. 특히 정육 코너에서 이 체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저도 즐겨합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에게는 오늘은 특별히 맛난 거 먹었지. 그래서인지 기분이 좋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건 체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깊은 마음입니다. 이런 선택은 심리학에서 보호적 거리두기라고 불립니다. 가족이라 해도 부담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 멀어집니다. 특히 돈 이야기는 반복될수록 관계보다 의무가 먼저 느껴지게 되지요. 때문에 부모가 자꾸 힘들다고 말하면 자식은 죄송한 마음보다 피로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방어 본능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좀 상황이 애매하구나. 방법을 같이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보세요. 도와달라는 말보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말이 훨씬 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돈 얘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숨기면 오해가 생기고, 지나치게 꺼내면 거리가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말하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 노인정에서 두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돈 얘기 꺼내면 안 돼. 그러면 발길이 뜸해져. 그러자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래도 너무 안 하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더라고. 결국 두 분 다 웃으시며 합의한 결론은 적당히 해야 제맛이었답니다.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긴 한마디가 아닐까 싶네요. 자식에게 꼭 감춰야 할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에게 마음을 엽니다. 진짜 지혜는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전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것이 결국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이어주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나는 너를 기다리지 않는다. 바쁘면 전화 못 할 수도 있지. 제때 밥 잘 챙겨 먹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72세 박인숙 씨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한다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부모님들은 자녀의 연락이 올 때만 초음파처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다리진 않는 척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화면을 들여다보는 마음. 그 조용한 그리움이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은 공원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뭐해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 애들이 연락 안 해서 배터리 남았나 확인 중이야. 라고 대답하시더군요. 사실 배터리는 100%였고 그냥 자녀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계셨던 거죠. 이게 바로 현대판 그리움의 기술입니다. 그 마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기다림보다 더 힘든 건요. 기다리는 티를 내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나 가슴에 그리움은 품고 삽니다. 하지만 그걸 말로 꺼내는 순간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왜 연락이 없니? 나 하루 종일 전화기만 봤어. 이런 말이 반복되면요. 걱정보다 죄책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커지면 마음이 다칩니다. 결국에는 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피하게 되는 관계.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회피 유도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압박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처럼 밀접한 사이일수록 강한 감정 표현은 때로는 관계의 숨구멍을 막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말할 때와 부모님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때 중 언제 더 연락하고 싶은지 물었더니요. 압도적으로 후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자는 해야 할 일이 되지만요. 후자는 하고 싶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든든하다는 안심, 그리고 연락해도 되겠다는 여유. 그게 어른의 여유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잘 감춰두는 겁니다. 누가 봐도 무심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품 안에 꼭 안고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말을 나는 오늘도 잘 지냈어로 바꿔보세요. 그 짧은 표현 하나에 부모의 내공이 담깁니다. 물어보는 대신 들려주는 방식, 기다리는 대신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말은 자식에게는 압박이 아니라 보고 싶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사실 자식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다린다는 것을요. 다만 그 기다림이 부담스럽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마치 고무줄과 같습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놓으면 연결감이 사라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요. 탄력 있는 거리감입니다. 멀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죠. 그리고 그 탄력의 비결은 바로
기다림을 감추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여유를 보여주면 그때 자식은 돌아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강요보다 느긋함에서 생기니까요. 사람이 제일 그리운 순간은 서운함이 아니라 편안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대신 그 기억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에게 숨겨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들죠. 나도 사람인데 왜 매번 조심해야 하지? 내 감정은 왜 늘 뒷전이어야 하지? 맞는 말입니다. 감정은 줄 세울 일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순서를 매길 수도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절을 택하는 이유는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도자기가 있다면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아마도 조심스럽게 정성껏 그리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다루실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할수록 더 세심하게 다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전달된 감정의 양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감정의 형태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상대가 느끼기에 편해야 마음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진심일수록 조절해서 건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덜 상처 주고 오래 남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거친 종이에 대충 싸서 건네면 그 가치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스럽게 포장하면요.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같은 진심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신경 쓰고 내가 더 참았는데 정작 그걸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 흔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감정을 감추는 게 아니라 다루는 힘을 갖는 일입니다. 말을 아끼는 이유는 품위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보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이 드신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 감정을 다 표현해서 얻는 순간의 후련함보다 그 말을 삼켜서 지키는 평생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지요. 이 말씀에는 수십 년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엔 내가 이 말을 왜 하려고 하지? 를 한 번만 떠올려 보는 것.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다르게 만듭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여운은 오래 남으니까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단 3초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 말을 한 후에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짧은 성찰의 시간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부모의 감정 표현은 자녀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일본의 마음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집이 복잡해지듯이 말이 너무 많으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이 원리는 감정 표현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선택적인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있고 따뜻한 침묵이 있습니다. 무관심의 침묵이 있고 이해의 침묵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해하는 침묵이 특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미소만으로도 나는 네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끔은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세요.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지내면 돼. 부담처럼 들릴 것 같죠? 아니에요. 의외로 이 말 한마디가 자식 마음엔 오래 남습니다. 미안해서, 고마워서, 두고두고 곱씹게 되니까요. 이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부담감에서 해방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너만 잘 지내면 되라는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이 말은 자녀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부모의 기대나 욕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유를 얻은 자녀일수록 오히려 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요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의 진심은 꼭 큰 말이어야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작고 가벼운 말에도 마음이 실리면 그게 오래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배려. 그게 어른의 말투고 부모의 방식 아닐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음을 크게 연주하면 소음이 되지만 강약을 조절하면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보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침묵으로 표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익숙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도 조금씩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끔은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을 해보세요. 네가 자랑스러워. 너를 사랑해. 네가 있어 행복해. 이런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녀의 마음에는 평생 남는 보물이 됩니다. 이제 말은 조금 덜해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줄였다고 해서 사랑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말의 결이 바뀌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감정의 억압이 아니라 감정의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모든 감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더 의미 있는 것을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모든 생각을 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은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많은 말보다 적은 말이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진정한 예술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는 완벽할 수 없고 상처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특히 사랑할수록 더 실수합니다. 부모라는 이름도 그저 사람일 뿐이라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참 어려워합니다. 사과보다는 설명을 먼저 꺼내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또 다른 상처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부모가 기억하지 못하는 한마디가 자식에겐 오래도록 남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게 상처든 오해든 섭섭함이든 이해보다 기억이 먼저인 게 자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인지의 비대칭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진심을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감정만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느낀 감정이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하지요. 그때는 나도 많이 서툴렀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녹입니다. 완벽한 설명보다 서툰 진심이 훨씬 따뜻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른이 된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왜 그걸 상처로 받아들였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럴수록 내 입장보다는
자녀의 마음부터 상상해 보세요. 오해는 풀려고 하면 멀어지고 이해하려 하면 가까워집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너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변명도 후회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은 완벽한 부모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부모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아프게 한 기억도 풀릴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공감이었거든요. 상처는 멀어지게 만들지만 고백은 가까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한 발짝 다가가는 용기 하나뿐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니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참았던 속이 저릿할 때 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릴까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꺼내놓는 것보다 어떻게 꺼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요. 내 안의 진심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도요. 그러니 말은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전하지 않아도 마음은 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게를 덜어낸 말, 배려가 묻어나는 말이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남습니다. 듣는 사람을 위한 말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사람 사이에서 제일 먼저 닫히는 건 마음의 문이고 그 문은 감정이 아닌 태도로 열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섬세한 지혜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한 번 마음 준 사람을 쉽게 외면하지 못하고 한 번 한 약속을 어기지 못해 마음속으로 곱씹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겠죠. 하지만 그 마음은 분명히 사랑이고 책임입니다.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따뜻함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배려를, 서운함보다 품격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말을 줄였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없이 건네는 존중이 자녀에겐 오래 남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진짜 말은 표현보다 깊은 곳에서 흐르니까요. 말은 줄이되 마음은 덜지 말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분명 있습니다. 그건 이 시대를 살아온 여러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감정을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배려가 묻어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더 오래,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자기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 선택과 성찰만으로도 이미 멋진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